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가 주요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주요 이평선을 이평선 위치까지 회복하면서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이 지수 마감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코스피는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만 어제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축,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꼬집어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SK와 삼성전자와 같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이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코스피가 올라왔던 모습들 코스닥에서 이 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연출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지수 상승도 이 이평선의 위치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보시면은 빨간색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와 같은 흐름들은 630포인트대까지 단기 회복을 만들어냈었고요. 우선은 어제 자리가까지는 21일 이동평균선에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한 위치였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더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수가 이 하방 지지력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21선을 올라타는지 여부를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코스피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지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향후에 이 중소형주 움직임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장에서 이와 같이 이 대형주의 시선 그리고 또 강한 추세를 만들었던 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데요. 우선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겠지만은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라든지 장 초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이오 섹터가 이제는 반등을 찍을 것이냐, 반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른 바이오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장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지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내일장에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우선은 이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군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수주에 대한 공식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HLB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임산 산상에 대한 효과가 어제 오늘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메디토스 같은 경우에는 복토스에 대한 이 개선점, 긍정적인 뉴스. 물론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저는 메디톡스를 제일 건강한 뉴스다라고 명명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헬렉스미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신라젠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뉴스 하나로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그런데 중소형주, 바이오군에서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웠다라는 것. 우선 대표적으로 신라젠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라젠도 인산 산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신라젠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신라젠의 움직임을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분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연출 강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의 하락세를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이 HLB에 대한 효과를 찾아보는 그림은 아니었다. 다만 신라젠이 오늘 좋은 뉴스 나와서 오늘 그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여타 개별적인 뉴스가 없는
바이오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등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저가가 계속 연출되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주요 대형주들에 대한 호재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만드는지 이 부분들은 내일장까지 연장해서 봐야 된다. 자, 만약에 이 내일도 중소형주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군이 움직인다라면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바닥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이라고는 아직은 말하기 좀 이르다라고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침에 이 삼성전자의 소식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5G 통신 장비 쪽으로 공급사 계약을 되었다라고 이야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 초반 때에는 우선 KMW, 오입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하지만 장중에는 결국에 조금 더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우선 장중에 움직임이 강했었던 이 기가레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결국에 움직임을 만들었던 거는 전체적인 5G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삼성전자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삼성전자 따라서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여부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의 공급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과 같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 진출, 삼성전자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연출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가레인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해본다면요. 오늘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가 주요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였습니다. 하지만은 마감 상태는 최근에 나타냈던 하단에 대한 박스권은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일장부터는 이 상산 다시 한번 테스트를 과정을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 선 언저리 1,950원 라인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뉴스 이와 같이 좀 큰 종목들의 뉴스뿐만 아니라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한 테마주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우선은 테마주로 한다라면은 대북주, 돼지열병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 돼지열병 또 대북주 움직임들이 물론 이제 시장에 좀 약세기 좀 나왔지만은 장중에 반등을 하는 모습들 연출이 되었고요. 여기에 테마주에도 일각으로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우선은 이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촛불 시위, 촛불 집회가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 대한 정계 복귀에 대한 좀 관심으로 이어져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 이와 같은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였는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직접적인 이 정치인에 대한 향보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속성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은 오늘 하루장에 대한 움직임으로만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어제까지의 예상,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내일장까지 연장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IT 자동차 종목들이 일부에서는 좀 쉬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지수를 이끄는 거는 이 주도주 역할할 수 있는 전차 부대들. 그래서 IT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루는 쉬었지만은 또 역시나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IT 자동차에 대한 섹터는 꾸준하게 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지수를 결국에 안정화를 시킨다라면은 중소형주까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IT 자동차에 대한 이 중소형주, 쉽게 말하면 IT 부품 보시고요. 또 자동차 부품 보셔야 됩니다. IT 섹터별로 본다라면은 이 반도체, 또 OLED,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AI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IT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주 연결고리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동안에 200조가 넘는 소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또 기타 레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내일장에서 또 다시 한번 소비주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는지 살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긴 하지만요. 주도주 섹터들 그리고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 움직임들 이 부분들은 내일장에 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